안녕하십니까. 울진 김반장이 간다 여섯 번째 이야기 송이의 계절 10월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반장입니다. 제8대 울진군위에 새로운 정치를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많은데요, 본회의장의 모습은 여전히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태가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인데도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면서 화제를 모은 초선 군의원을 모셨습니다. 울진군청 질문에서 군정질의와 의사진행 발언을 자주 하셨고,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5분 자유 발언을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 정치를 펼치고 계신 울진군위의 김정희 부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울진군의회 8대 후반기 부회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울진 김반장이 간다 절대 빠질 수 없으신 게스트입니다. 울진 저널리즘의 팩트체크 달인으로 떡상하고 계신 우리 동해안 언론의 중심 울진투데이 김지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반장님이 너무 이렇게 띄워주셔서 부담스럽고, 그런데 지금 뭐 김정희 의원님하고는 뭐 따로 친분이 있으세요?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김정희 의원님 저하고 정씨 아닙니까? 뭐 김상호 의원도 정씨고 정씨가 많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그 행사장에서도 뵙고 뭐 전화 드린 적도 있고, 몇몇 의원님들 좀 김반장이 간다 나와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연을 본인들이 고사를 하셔가지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김정희 의원님이 땜빵으로 나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정 활동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지평부와 많은 의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보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부의장님 이렇게 땜빵으로들 모셔가지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저희들과 함께 소통해 주셔서 뭐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팍팍한 삶을 풀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의원님들도 군정 활동에 바쁘셔서 저희한테도 시간 내줄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못 오시는 것 같고요. 뭐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그 쉬운 결정도 아니고, 나와서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뭐 이렇게 풍선처럼 또 늘어나서 네. 본인한테 이렇게 또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무릅쓰시고 하는 거 보면 그건 뭐 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또 이렇게 긍정적인 또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네네. 도의원님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뭐 도정 활동에 바쁘셔가지고 참여할 시간이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진군 정치인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부의장님 되셨는데 저희가 인사 말씀도 못 드리고 화환도 하나 못 보냈습니다. 선거법에 걸릴까봐. 사연도 좀 말하고 이번 의장 선거 하여튼 뭐 이렇게 불미스럽게, 뭐 불미스럽다 그러는 말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주민들이 뭐 좀 표정들이 좀 사나웠었죠. 뭐 또 순간 그때는 하여튼 뭐 그런 민심도 좀 받아들이셨고 하셔야 됐을 텐데, 저도 그때 이제 그 하반기 의장 선거 끝나고 나서는 하여튼 어디 가니까 하여튼 상당히 좀 이쪽 민심들이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좀 그렇죠. 뭐 이렇게 편한 시선은 아니었어요. 네네. 군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의원님들이 개개인 판단에 의해서 의결을 하다 보니 좀 이제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의장이 먼저 선출되고 네. 한 달 후에 의장이 선출되면서 사실상 의회 분위기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100% 해소는 다 못해드린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네. 노력한 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보고 또 동네 일을 하면서 네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 네네.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틀림없이 국민들 위해서 울진 군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시는데 일단은 뭐 부의장 되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박수 한번 드리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울진 정치가 그래요. 뭐 지금까지 이번에 테스형 나오나 선생님께서 네. 테스형으로 큰 방향을 일으키셨는데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참 안타깝게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또 보니까 이제 그 중앙언론이든 뭐 이 첨예하게 또 서로 이제 아전 인수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건 또 그거대로 봐야 되고 네네. 그걸 너무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뭐 우리를 위한 거다 저걸 위한 거다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죠. 진짜 그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 우리 국민이 한 지역을 보든 국가를 보든 네. 진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앞에다 두고 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지 그냥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분법적으로 뭐 여야를 가르고 동서를 가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바램을 또 그렇죠. 그런 현명한 지도자가 나오길 바라는 바람이겠지, 그죠? 그 현역 정치인이신데 이 정치의 초하에 정치의 풀뿌리 정치의 시작은 지방자치단체, 예, 군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의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선거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비례대표가 아니시고. 그렇죠. 민의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변하는 자리를 하는 것이 봉사하는 자리가 군의원이고 정치인들인데 실제로 나훈아 선생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정치에 헌신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본인도 그날 그 나훈아 스페셜 네. 뭐 쇼를 봤는데 볼 때 그 얘기를 듣고 사실상 한번 제가 지금 2년이란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과연 제가 지역 일을 하면서 과연 국민 앞에 네.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하는 네. 의미를 둔다면은 네.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롭게 네. 마음다짐을 해보는 네. 그런 또 계기를 가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맞죠. 있습니다. 예. 테스 형이 좀 뭐그 명당에서 이제 그 견의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은 이제 의로움을 그러니까 발음을 생각하라 뭐 이런 그런 뉘앙스에서 저는 이렇게 봤었는데 견의사이. 예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끊임없는 그뭐 정치 자금이 되는 이익에 대해서 유혹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작은 뭐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그러면 내가 이 이익을 사익을 취하는 게 이게 맞는가? 그냥 국민의 어떤 이런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맞는가를 놔두고 저울질을 하면 당연히 이 국민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맞는데, 근데 때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많은 국민들이든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자기 이익을 취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 뭐 이게 인간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욕심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구속되신 분도 네. 있고 뭐. 근데 오늘 뭐 얘기가 너무 이게 뭐 좀 이 철학적으로 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 초대해놓고 너무 세게 오늘 같아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요즘 아까 그 군의의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 뭐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울진 국민들이 울진 군의에 너무 많이 실망을 한 협의와 협치에 그런 정치가 안 되나 이런 작은 지역에서도 왜 그런가에 대한 실망들 많이 하고 시민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분을 하고 있거든요. 정치의 중심은 이제 생활 그 자체잖아요, 부의장님. 그러니까 한두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출판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군의원이고 조례를 입법하는 입법 노동자다. 이런 예,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맹점이라는 게 부분이 네. 다수결의 의견에 네. 이제 찬성이 되고 반대가 되는 이런 문제다 보니 그것도 맹점이 있는 건가요?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그분들이 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출되어 온 사람이다 보니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네. 사실상 그 의원님들이 판단이 네. 조금만 흐려져도 이상한 형태가 생기다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상 아까 의장 선거라든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의견하고 난 후 네네. 국민들이 격양케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사실상 맞다고 안 맞다고 간 논의를 하기는 이것도 자체가 주민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왜냐? 그 부분은 그분들을 거기에서 표기를 할 수 있는 분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의견에 찬반이 갈려지는 부분도 그렇죠. 그게 어쩌면 맹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 칼럼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것도 뭐 저희도 같은 국민으로서 누워서 침뱉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뽑아야 된다 결론은 니들이 뽑아놓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 수준을 말해주는 거다. 조금 더 우행호시하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소통 플랫폼이 없어요. 사실은 한번 뽑아놓으면 4년 동안 계속 가는 거야. 왜? 저항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홍경래란도 사실 소통 부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탄건우리와 몇몇 리더들이 자기들 결정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우리 그 민중을 또 시민을 또 백성을 또 힘들게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일어난 봉기 같은 뭐 그런 것인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은 무소속이라서 조금 항상 밀리겠어요. 잠깐만 요거 하나 많이 힘듭니다. 팩트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 기자님은 우리 그 부의장님께서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 발언 뭐 회기 때마다 하셨다 하고 또 군정 질의를 늘 준비를 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신문에 그런 걸 기고가 하고 뭐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언론에 나왔나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본인이 우리한테 주장하는 바입니까? 저는 하여튼 뭐 이렇게 의원님들 그 5분 발언은 뭐 소중하거든요. 네네. 그게 진짜 뭐 소중하고 그게 어떻게 됐든 본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사람들 주민들하고 만나서 네네. 얘기도 해보고 네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네네. 그 저분 그러니까 241회 임시회 거예요. 아마 그죠? 그때도 아마 의원님이 하셨고 김창호 의원님이 하셨고 장기훈 의원님이 하셨고 세 분만. 거의 3분 하셨고 군의원이 8분이죠. 예, 8분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다섯 분들은 뭐 바쁘셔서 준비가 안 되시는 거.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다 하면 되는데 네. 뭐 본인들이 또 그 뭐 생각이 있든가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또 뭐 접근을 하시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건 중요한 행위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기보다는 책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개석상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 간담회 지금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달 뭐 한 번 열리는 그 집행부하고의 의원 간담회도 뭐 그런 자리에서도 의견 나눈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개적인 그 본회의장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네. 집행부에 대해서 묻고 요구하고 네. 이런 행위들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소통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것들 드러나는. 예. 그런 것들은 언론에 기자가 예. 되고 다 쓰죠. 언론에 네. 실리고 영상으로 남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찍은 선출한 군의원이 우리를 대변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서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말이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 돼야 되죠. 예, 그런 걸 담아서 아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대변하는구나라고 그걸 들으면서 또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들으면서 또 대리만족을 하고 그걸 하라고 보내드린 거잖아 사실은 대신해서 하라고. 그 사이다까지는 좀 사이다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좀 사이다. 사이다는 안 되고 뭐. 김이 조금 김 이렇게 빠졌어요. 김좀 아 오란 씨 미란다 뭐 이 정도 미란다. 그래 이게 네. 참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늘
이제 의해서 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매일 똑같겠지만은 네. 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또 나름대로 의정 활동하는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 하는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문이 안 좋게 났죠. 네. 공식적인 행사 잘 안 간다. 아, 동해가는 안 간다. 시장이 왜 안 나오냐. 네. 그래서 참고로 뭐 누가 시장이 왜 안 나오냐. 저는 장 볼 게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 오건 자유발언. 자유발언이나 네. 이제 권정진이. 집행부와 좀 의견이 상충돼서 시끄러운 의원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뭐 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니 좀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직까지 울진 지역은 좀 고령화가 많이 돼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미디어나 SNS보다는 스킨십 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그게 정서상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뭐 선출이 되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 또 그런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위로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 또 소신의 정치를 하시는 부의장님도 부의장님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 어느 게 틀리고 어느 게 맞다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또 차이점은 있겠죠. 평가에 대한. 김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 울진군의 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씩 가셔야지 그래도. 가셔야죠.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어서 요즘 또 동해가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아, 예. 일부 또뭐 개방했는데도 있는데 개방 안 되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말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답하는 것만 해줘도 국민들은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을 텐데 소통은 없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회의장 가봤거든요. 예.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더라고요. 예, 개방은 됐습니다. 예. 한 뭐 여러분이 가셔도 다 국민들이 누가 가셔도 볼 수 있던데 아니 뜻있는 뭐 그분들은 준비해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웅변학원인 줄 알았어요. 전부 다 웅변만 하시고 저 전화 오겠네요. 당신들 그렇게 말하냐고. 웅변하시는 거 같고 국민들에게 꼭 살갗까지 와닿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실망을 하고 왔는데 하여튼 많은 각성을 하겠습니다. 네네. 거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부의장님도. 맞습니다. 어차피 뭐 반대를 했든 창성을 했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울진군의회가 울진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포용적인 정치를 통해서 살갗으로 울진 국민들이 하루라도 행복하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군의회로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000억 울진 마린 CC 골프장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려고 예, 이렇게 여러 군의원들을 접촉을 했는데 모두 이제 뭐 전문용어로 뺀찌를 먹고 땜빵으로 부의장님을 모셨는데 김진 기자님 어떻습니까? 왜 1,000억이 들어가요?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것도 어떤 돈인가요? 저희들한테?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옵니다. 울진군 예산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내외 정도 되니까 6분의 1이 이제 한 사업에 이제 들어간 건데 물론 이제 뭐 연차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네네. 그 이제 지금까지 울진군 이래로 가장 큰 사업이죠. 그리고 골프장 이거는 이제 국비나 도업 이런 것 지원이 안 되고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100%? 예, 순수 군비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울진군 탄생 이래의 최고의 그렇죠. 울진군. 최고액이 들어간 거죠. 단일 사업에. 단일 사업에. 네, 단일 사업에 최고액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 왜 이게 그럼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냐? 네네. 이게 그 흔하게 얘기해서 골프장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경영이 너무 어렵다고 네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걸 개장을 했는데 네. 그럼 이게 수익을 그러니까 이게 그 수익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골프장이 또 우리의 관광 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
올 4월달이죠. 올 4월달에 처음 이제 울진 마리진시 그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이 이제 군회에 넘어왔어요. 이제 동의안이. 예, 넘어와갖고 그때 이제 부결이 됐죠. 그 당시 보면 이제 부결이 이거 미리 간담회 때 좀 이런 걸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좀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었대요. 그것도 소통의 부재네요. 그래서 이제 좀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결이 되고 이후에도 한 번 더 부결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통과는 되죠. 이게 이제 9월 10일 날 아까 했던 241회 임시회에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5대 3으로 통과가 되는데 네. 이게 또 교묘하다 그러면 뭐하지만 이게 묘하게 네. 이 찬성한 의원들이 이제 특정 정당 소속이에요. 우리 힘. 예. 우리 예. 국민의 특정 정당 소속이고 이쪽도 이제 물론 이쪽 그 반대한 의원 한 분도 뭐 뒤늦게 좀 합류를 하셨지만은 뭐 그래도 무소속 색깔이 좀 많았던 분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렇다 보면 그냥 이 좀 뭐라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죠. 네. 그 집행부에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넘겨버린 이제 집행부에서 물론 할 때 이제 또 군의회가 뭐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뭐 좀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건 이게 공을 던진 후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뭐라 그러나 말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먹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이게 군의회가 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조금 더 이걸 좀 해야 되는데 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뭐 김정은이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몇 차례 그 질문하고 저도 그거 관련해서 뭐 저도 좀 동의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군에서 한 얘기 중에 좀 어이없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 한다고 그 개최 예정이죠. 2021년 도민체전. 근데 그 맨 처음에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 골프를 울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후에 그럼 관리 운영 방안 이런 것에서 고민을 했을 때 단지 그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럼 이걸 그냥 다 넘겨줘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좀 성급하다. 성급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지역 사람들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 성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넘어간 게 어떻게 됐든 군회에서 조금 더 발목을 붙잡고 집행부를 붙잡고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내봐라. 관리 어떻게 이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몇 가지 안이라도 좀 더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 또 의원님이 또 하신 말씀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 6천억이 울진 군 예산이라고 예전 예산. 그 정도 6천억에서 좀 적었다가 늘었다가 뭐 뒤에 추경 붙고 이러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부회장님 6천억이 울진 군민 5만 군민이 살아가는 1년 예산인데 1천억이 들어가는 골프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야 수익을 내고 울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골프를 좀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빠서 못 치고 있는데 그날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반대하셨어요? 찬성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계약권에 대해서. 계약권에 대해서. 다 계약을 하고 그 영업 기간을 보장해 준 기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는 거지. 다른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이 골프장을 오픈하고 뭐 닫고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김지현 기자님 말씀처럼 민간 위탁에 넘어갔을 때 이게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세밀하게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반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잠깐만요. 부회장님도 이거 내일이라도 하루속히 빨리 문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간절합니다. 오히려. 간절합니다. 골프장 빨리 열어야 된다. 하지만 골프장을 무턱대고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 체제를 이루어 나갈 건지 협의를 해서 열어야 된다.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이 골프장 자체는 울진 마리시시는 전 집행부에서 시작을 했을 때 순수 군비입니다. 600억을 예상을 해서 소득의 목적이 아니고 울진에 있는 골프인들 위주로 건강이나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개설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국민 복지 차원에서 오픈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수영장이나 그렇죠.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처럼 예,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했는데 집행부가 바뀜으로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야간 조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골프태를 유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예산 자체가 불어났습니다. 예산은 좀 불어. 예산이 불어난 입장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다 지나간 얘기고 18년도, 19년도에 제가 네네. 문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성공사에서 네네. 문제가 생기다 보니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또 부가적으로 78억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아, 생겼죠. 선공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추경을 했다. 예, 이 사업 자체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만 한 만큼만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도에 뭐 그렇죠. 확보한 예산이 50억이다. 그럼 그거만 집행을 그렇죠. 하고 2021년도에 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1,000억이 한 번에 빵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그렇구나. 이제 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사업이다 보니 네네. 이제 단계별로 총액은 계약을 합니다. 네네. 총액이 600억에서 계약을 해서 네네. 올해는 150억을 투입하겠다. 네. 그럼 150억만큼만 관광개발공사에서 네네. 사업을 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네,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원청이고 하청은 포스코 개발해서 사업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또 18년도에는 18년도대로 예산이 17년도 당초 예산에 네네. 18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된 만큼만 네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 게 네네. 19년도 당초 예산을 네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네.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네.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일부러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의 의견이니까 네. 어떤 의도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를 엄격히 따지면 그때 공사를 못 해야 됩니다. 2019년도는 19년도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강행으로 했는 거죠. 네. 해서 11월 달에 태풍 니타 요원통에 그 공사했는 부분 자체가 다시 훼손이 되다 보니 네네. 78억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되는 그런 투입됐다.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네. 또 이제 야간 조명 물가 상승, 야간 조명 뭐 이런 게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예산이 더 늘어났고 네. 거기에서 일부 보태는 게 없어도 될 당초에 계획도 없었던 태풍 미탁에 피해본 78억도 포함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더 잘하자고 추진했는 네. 일이 네네. 사실상 조금은 네. 이제 과정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네네. 운전질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로. 군비다 보니까 아까 김준 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한순 8계단 사업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울진 국민의 자존심을 가진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을 네. 예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개발지원법을 반대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네. 관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울진군이. 울진군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럼 계약할 때 민간이타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으시겠죠 울진군에서. 그게 이제 의회가 이제 체크를 계속 찍고 넘어야 될 문제겠죠 이제. 그 견제를 해야 되니까 자, 의회에서. 이번 10월 간담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10월 간담회 때 우리 모 의원께서 네. 공고를 9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연이 됐다. 민간 위탁 공고를. 네, 공고를 해야 되는데 네. 지연이 됐는데 왜 지연이 됐냐 할게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고 보고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공고 내용을 그럼 준비된 공고 내용을 좀 보자 같기는 준비된 게 없어서 못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 집행부의 업무가 이렇습니다. 자, 9월 말에 당초에 9월 말에 민간위탁 공고를 한다고 했는 부분 자체가 네네. 10월달 간담회 때 모 의원이 욕을 했습니다. 공고 내용을 좀 보자.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죠. 군의원이 그런데 보여달라. 네. 군의원이 이전에 국민이 보여더라도 보여줘야 될 사람입니다. 네네네네. 공개가 돼야 되는데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보여줄 수 없냐고 얘기하니 네. 준비가 안 됐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춰놓은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또 10월 달에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10월 달에 공고를 한다 하면 사전에 네. 의회에다가 공고 내용을 좀 공개를 해줄 필요도 있거든요. 알아야 부의장님, 되죠. 군의회는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전에 알고 조율을 해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의회에서도 아이고 이거보다는 더 관리하기 좋게끔 네. 이런 제안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아예 소통을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네. 벽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는 지금까지도 지역개발 우리 울진군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그 법을 적용을 하든지 네. 안 그러면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네. 위탁을 주는 걸 하자고 얘기를 하니 네. 지역개발지원법으로 적용해서 한다고 이제 의결됐습니다. 의결이 의결됐어요. 5대3으로. 5대3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그 문제에서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왜냐? 정말 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5대3을 다수결에 의해서 넘어가는 맹점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지만은 네. 지금부터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공고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의장님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의결이 난 거를 딴지걸 생각은 없다. 그래서 절대 없습니다. 1,000억이 들어가도 좋다. 좋습니다. 빨리 열자. 골프장. 하지만 이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위탁계약이 민간 위탁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울진 국민이나 군의에 공개를 하고 골프인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렇죠.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골프장을 10년을 용역을 위탁을 주든 20년을 주든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결이 된 상황이니까 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그래 진행을 하되 자, 민간 위탁은 결정이 됐다. 결정됐으니 네. 민간 위탁 업체가 들어왔을 때 네. 골프장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민간 위탁 업체가 와서 울진군에 뭔 어느 만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체크 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공고 자료를 요청을 해도 네.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면 9월 말전에 그 공고를 하려고 했던 내용도 없다 이 얘기고 네. 그러면 10월 중순에 좀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면 10월 10일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면은 네. 당초에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했던 네.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골프장이 문이 개장하는 게 시간이 지연된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우리 양반들 빨리 돈 쓰게 두드려줘야지 골프장에 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총액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벌써 다 났습니다. 집행 총액. 예, 집행 총액에 대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골프장 민간 위탁 주는 거와 네. 그 사업을 하는 거와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런데 별건의 건이다. 별거는 건이죠. 맞죠. 왜냐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공사는 해라. 공사를 하면 아, 되니까. 네. 그리고 진짜로 세밀히 검토해서 민간 위탁 업체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또 몫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만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네. 주민과 의견 자체를 네. 의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상 집행부에 계속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행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좀 오해 이해 충돌이 있었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기 피탄으로 듣다 보니까 이야기를 튕겨 나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또 이야기가 커지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오해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군이 이제 처음으로 이게 운영 동의안을 울진 마린 CC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4월 24일 그게 제 238회인가 그때 임시 중턱인데 그때 이제 그 관계되는 그 뭐 이게 담당하는 과장님 그렇게 보고했어요. 네. 이걸 용역을 줘보니 연간 이용 객수가 그때 그 보고한 게 55,789명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와야
연간 수입이 한 64억 8천만 원이 나고 지출이 46억 6,600만 원이 나서 대충 한 20억 조금 안 되는 수입이 날 수 있대요. 네. 여기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5만 5천 명을 잡고 네. 그러면 한 달에 4,500명이에요. 이용객이. 예. 예. 그러면 한 달에 4,500명이면 30일 나오면 하루에 150명입니다. 네.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네. 이 울진 골프장 이용객 수를 이게 네. 산술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네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영업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네네. 이걸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네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물론 그 이제 김정희 의원님이 그때 이제 5분 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울진군 골프 동호인들 이분들이 나가서 쓰는 뭐 이렇게 동호인들하고 쓰는 돈이 뭐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뭐 하여튼 그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72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골프협회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72억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울진 골프장이 울진 군민이 외면하는 골프장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 그래서 국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이거를 이런 수치를 놓고 해봤을 때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좀 달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네. 울진 공고에 낼 때 네네. 뭐 골프의 협회 관계자든 관계자들. 자 우리 지역 출신의 골프에 관련되어 있던 업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네네. 분야별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네네. 분들을 네네. 의무적으로 사회이사로 둬라.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네네. 사회이사를 둬서 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민간 혜택을 줬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네네. 뭐 그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내 보자. 그렇죠. 그 의견을 내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하니 네네. 더 이상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부회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제가 그 울진 골프협회에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예. 현 협회장님이 이제 우리 김종훈 회장님이신데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이제 공을 쳤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룰은 대충 아는데 이게 주먹구기 데이터가 주먹구기식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인데 울진군 동호인들이 골프장 이용 금액을 연평균 이용 금액을 뽑아 보니까 72억 7,650만 원인데 이것도 30%를 뺀 금액입니다. 그 동호인이 2,500명 정도 데이터에 집계되시는 분들만 그러니까 집계 안 되시는 분들까지 하면 3,000명 정도 되죠. 3,000명. 그 연간 그 체육계에서 받는 지원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동호인 대비 지원금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 골프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예전에 말하던 뭐 부르주아 스포츠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이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골프협회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강원도나 영도 또 타시도로 빠지고 있는데 꼭 뭐 도민체전을 여는 거 뭐 골프 협회장배를 여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빨리 하루빨리 열어달라. 그리고 이런 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풀린다면 그리고 요즘에는 친구들 만날 때도 공 한번 치자 이러면 와요. 상가집에는 그냥 계좌 이체하지만 공치자고는 옵니다. 시절이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런 또 사람의 만남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4인 1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4시간 반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큰 돈을 지출하기보다는 울진 국민 동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즐길 수 있고 가족이 즐길 수 있고 이런 골프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들의 의견을 집행부나 그 군의회나 또 민간 위탁자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민간 위탁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다. 전 집행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몇몇 의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는 뭐 발목을 제가 볼 땐 잡을 수 있는 구조 이 제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하다 안 되면 의회 뭐 그게 힘들겠지만 군의회 성명서라도 뭐 성명 뭐 이런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하고 그 뭐 김 반장이 뭐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여튼 안아야 됩니다. 그 민의가 네. 반영이 돼야지 운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 그 사람들 뭐 민간인한테 돈 받고 그냥 놔둔
바쁘면 그 다 누가 감당하냐? 우리 돈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여기에. 그냥 이런 거죠. 먹튀. 그래. 내가 새 살다가 집 다 망가뜨리고 계약금 보증금 받아가 나가면 곤만이다. 그러니까. 그 수리는 누가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요. 그러니까. 기반장님, 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집행부에 좀 질타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자꾸 전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시설물에 하는 예산은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끝났고 다 돼 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공사를 다른 안 거예요. 한다는 얘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지으면 됩니다. 네. 착공하면 돼요. 네. 왜 안 할까요? 아니 그 민간 위탁자가 100억 들여서 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클럽하우스는 그러면- 아닙니다. 아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는 아닙니다. 네네. 자꾸 집행부에서 이 말했다 말을 자꾸 바꾸니 지금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있는데 아 부회장님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민간 위탁자가 100억을 대금 투입하면서 투입하는 건 그 예산이 아닙니다. 아그 예산이 예산이 아니고 아닙니다. 무슨 예산입니까? 그 예산은 뭐냐면 클럽하우스를 짓는 예산은 우리가 짓습니다. 716억의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아, 돼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돼 있고 네. 그 민간 위탁자가 투입한다는 예산은 네. 다른 예산이 아니고 실내 안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 인테리어가 100억. 한 30억 정도 든답니다. 네네네. 30억 정도가 들고 인테리어가 숙소동 이제 관리동 뭐 이런 거 다 네네네. 포함이 되겠죠. 네네. 그게 한 30억 정도 지출이 되고 네네. 잔디 갈리기부터 카트 비용이 한 50억 정도 듭니다. 아 부대 시설 비용을 네. 니들이 들고 왜 들어와라. 그걸 가져도 왜 운영자가 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니 그렇죠. 이것도 사실상 제가 계속 이 일을 제기했는 게 이겁니다. 네. 요새는 렌탈 했습니다. 렌탈. 렌트레가 쓰는데 네. 그것도 그 사람들의 투자분을 인정을 해주느냐에 대해서 제가 일을 제기를 했거든요. 아 렌탈. 예. 아 카트만 렌탈해주는 업체가 또 있는가 보네. 카트뿐만 아니고 그 잔디 갈리기부터 싹 다 렌탈을 해줍니다. 그럼 민간 위탁자가 알아서 감당해야 될 일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집행부는 투자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렌탈비는 뭐 어떻게 해야 자, 렌탈비는 내가 들어와서 네. 운영하면서 벌어서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그 기계를 반납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그렇습니다. 예. 그게 투자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건 투자가 아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죠 절대로. 소모비다. 왜냐 소득을 창출해서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모비네 소모비.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투자라고 자꾸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다. 아그 이거는 금액이 들어와 있구나. 그렇죠. 100억 안에. 그게 그 금액이 100억이에요. 총체적 금액인데 그 100억을 빼고 났으라도 네.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나 잔디 관리하는 거는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클럽하우스 착공하면 됩니다. 네. 착공을 왜 안 합니까? 야간 조명 네.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야간 조명 하면 됩니다. 네, 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캐션 마크입니다. 어.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이 일을 닫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럼 거기서 해명이 나올 텐데 집행부에서 안 나오죠. 안 준다고? 안 주죠. 군인한테 해명자를 안 주는 게 안 말이 줄 수도 되는.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대요. 안 줄 수도 법이 있다. 네. 그렇죠. 안 줄 수. 안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견 자체를 저도 골프협회를 만나봤습니다. 네. 만나봤는데 제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다 한다고 본인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만났어요. 그런데 여건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부회장님이 뭐 오픈하는 걸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계약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 실제로 운동하는 동호인들의 의견 그리고 군의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 대체 네, 이런 겁니다. 먹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스카이 72 스카이 70이라고 지금 골치 아픈 봤어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스카이 그게 72.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보니 네. 어느 사업자가 울진군에 올 때는 자기 소득을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죠. 자선사업하고 봉사로 울진군에 오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 집행부에서 영업 그 민간 위탁자의 영업 기간을 보장해 준다 하는 발상을 한다 하는 자체는 진짜 심각하게 안 봐줘야 돼. 아니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투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능력이지. 그걸 울진군에서 책임을 지고 영업 보장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아 영업 보장을 해준다. 예, 영업 기간 보장을 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손실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10억을 채워준다는 아니,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그런 그 의미는 이제 아니고.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10년? 10년? 10년. 예, 10년 이상인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울진군에 민간위탁 주는 데가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산 해양 레포츠 센터, 네. 지금 있는 케이블카, 케이블. 아쿠아리움, 네네. 향후 생길 주변의 해양 레일바이크 네네. 이건 또 생길 겁니다. 건강성 에코리움. 건강성 에코리움. 네네. 자 이런 거는 그럼 과연 어떻게 군비를 다 투입해서 사업을 해놔놓고 네. 어떤 부분은 영업 기간 보장을 해주고 해주고. 어떤 부분은 저 기준에 맞춰서 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네? 안 맞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되돌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 위탁 공고를 내는 거는 결정이 났고 예. 뭐 1,000억이 들어가도 결정이 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자와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개를 하고 협의를 하자. 예. 그리고 골프협회에서는 골프 동호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테이블에 우리를 넣어도 예. 그래 실제로 우리도 여기에 울진군의 골프장이 생겨서 동호회 품으로 울진 군민의 품으로 이게 올 수 있게끔 우리 목소리도 좀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블랙벨리 같은 경우에 저기 도계에 있는 저희가 도계 갈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골프장 있어서 갑니다. 근데 거기 금액이 7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린피가. 68,000원. 68,000원. 우리가 파인밸리, 뭐 오션뷰, 오션힐 이렇게 인근 골프장들을 저희가 많이 가요. 사실 가까우니까. 1인당 뭐 식대, 카트료, 그린피 해가지고 17만 5천 원 정도 들거든요. 한 번 딱 치는데 네네네. 딱 치는데 막 네네네네. 인당 뭐 차도 끌고 가는 유리비도 다 또 한 빼고 그냥 2만 원 골프장에서 들고 쏘여. 그것도 한 2만 원 붙이고 캐디비, 카트비, 이거 그린피를 n분의 1 해가지고 한 17만 5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이용객 수가 깜짝 놀랍니다. 거기 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2,600명이 예산이 되는데 직계가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72억 이게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있겠지만 72억 정도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린피 부분도 뭐 5만 원 할 것인가 6만 원 할 것인가 7만 원 할 것인가에 대한 8만 원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동호인들이 왜 그만큼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민간 위탁을 줬을 때 뭐 월세를 받든 연세를 받든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나오면 그 돈을 국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유소년 골프 동호인들을 육성하는 데 좀 써줬으면 한다. 그래서 울진 골프가 또 발전을 해서 왜 울진에서는 박세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또 우리 탱크 최경주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보다 울진 분들이 운동을 잘해요. 골프를 치면 깜짝 놀랍니다. 다른 시도 가보면. 작년에 도민체전에서도 순위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골프 인구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의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테이블에 그런 분들 지분은 없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아까 삼척 블랙벨리를 얘기를 했는데 도계. 예. 삼척 도계 맞습니다. 삼척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약 73% 투입하고 네네. 한국강해관리공단에서 네. 11% 정도 투입했습니다. 예산을. 그럼 부회장이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16% 투입해서 운영 주체는 직영으로. 삼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 삼척시에서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직원은 한 50명쯤 됩니다. 네. 50명쯤 되고 정규직이 6, 7명쯤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2, 3명쯤은 네. 기간제, 이건 이제 잔디 풀 뽑고 하시는 이런 이제 일반 노무자들. 고용 청취자 100여명 되네요. 그렇죠. 그래 정리가 되면서 연간 그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기타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지출된답니다. 네. 그런데 잔디 관리를 용역을 줘보니 잔디 관리에는 1년 용역비가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네네. 그런데 직영을 해보니 한 15억이 든대요. 네네. 왜 그러냐? 네. 용역을 준 사람은 농약 사도 좀 저렴한 농약 사 뿌리고 그렇죠. 이제 우리 끊어보니까 본인들이 할 때 좀 비싸게 그렇죠. 또 그러고 인력을 한 사람 더 여타 보니까 한 네. 15억 정도 네. 추가적으로 들어도 40억 예산을 드는데 네. 지금 블랙벨리 같은 경우 손님이 없다. 거기는 2부제를 돌립니다.
네네. 오전 오후. 예, 네. 오전 오후 2부제 돌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야간 조명까지 하면 3부제를 돌고 예, 그렇죠. 돌린다면 30%더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게는 연간 50억 정도 매출을 한대요. 네. 그러면 수익 창출은 얼마가 나요? 그러면 순수익은 10억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죠. 직영을 해도? 예. 오. 지금 그래서 직영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난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에 잠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그 김 반장님 얘기해도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우리 여기서 지역의 출신들이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자. 사회이사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식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인근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뭐 캐디 매니저 하신 분도 계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용을 좀 하고 울진에 프로 라이센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데다가 또 학생들 네. 위주로 골프 학교도 개설 좀 하고 그거 유소년 육성. 그것도 예, 그것도 좋지만은 네. 우리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네.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을 해서 캐디 교육을 좀 시켜서 오. 여기에 캐디를 외부에서 또 받으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고.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보자. 네. 그럼 왜 고용 그러냐? 창출이 되는구나. 고용 창출 되죠. 네, 네, 네. 왜 그러냐? 지금 보편적인 캐디들은 네. 나이가 연령대가 40대가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결혼하시고 다시 그렇죠.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젊은 학생들이 네. 순발력 있게 네. 캐디 교육을 해서 했을 때 네. 사실상 호응이 더 크지 않겠나. 네, 네. 전국적으로 캐디 학교가 생긴다 하면은 울진군이 1호가 됩니다. 1호. 예, 1호가 됩니다. 좋네요. 지금 이거.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특성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해도 전문 캐디 양성 학교를 만들 그렇죠. 수 있다. 그렇게 그걸 뭐 학교를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 커리큘럼 과정에 그걸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내면은 네. 특성화 학교가 울진에 대한민국에 1호가 생긴다면은 캐디들이 한 달 월 수입이 뭐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기본 뭐 4,500 이상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많이 보시는 분은 700도 예, 보고 700 물론 보신다면. 고단하시겠죠. 그렇죠. 하루에 2번, 3번 하시려면 새벽까지 못 하겠지만 수익의 만큼 수익의 그만큼 만큼, 예. 노동은 네, 같이 상충돼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있다 보니까 영덕의 목골프장은 캐디들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데모를 또 한 번 한 적도 있다. 이래서 손님이 이제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왜 됐든 골프 협회도 참여를 시키고 그거 당연히 들어가죠. 의회도 참여를 하고 하고. 일반인도 참여를 네네. 해서 네네. 집행부에서 자료 공개를 하는 게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자 막막이 두드리는 건 뒤에 과거는 묻지 말자. 우리가 과거 혼수를 물으면 결혼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싹 정리하고 자 새 출발하는데 깨끗하게 털고 이게 어떻게 울진 국민들의 품으로 손해받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그런 계약 조항을 한번 함께 머리를 맞춰서 만들어 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울진군에서 그걸 오픈을 안 하고 있다. 예?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민간 위탁 공고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10월 간다면 10월 5일 날 했는데 네. 그때 모 의원이 요구를 하니 네. 준비된 게 한 것 없다. 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군의가 뭐 계속해서 뭐 짚고 넘어가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아껴도 그몇 군데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그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울진 군 내.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이 그렇게 될 것이고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그렇고 네. 금강송면에 금강송 백골이. FM이 그렇고 이제 주변에 해양 레이바이크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도 그렇고 근데 네. 이게 민간 위탁이 과연 답인가라고 그 어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무조건 지어가지고 네. 다 던져놓고 그 고장 수리 나면 또 군 또 넣어서 또 수리해서 또 민간 위탁 주고 왜 이런 짓을 왜 계속 하느냐. 야, 그 민간 위탁자 선정되고 싶습니다. 거저 먹는 일이래. 이게 이제 뭐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게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지역에서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문 CEO를 뭐 하나 영입을 네, 하고 네, 영입하고 네. 중간에 관리 매니저, 전문 관리 매니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키워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거 좋네요. 네, 이런 만들어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어차피 그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걸 계속 관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네. 매년 예산이 결국은 지방비로 우리가 만들어서 네, 네. 투입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네. 그렇다 부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없이 무조건 민간 위탁 이게 과연 맞는가? 그건 꼭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님 울진 국민들 특히 동호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넣고 민간 위탁을 주는 게 맞다. 왜 이걸 협의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협회 관계자께서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울진에. 그래서 주소지가 울진이 안 돼 있고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울진 국민으로 할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울진 골프 인구가 당연하죠. 늘어나고 네. 아까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그날 팀 수가 매출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 하는데 이런 의견들을 들어야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있다 알아야 이게 소통이 돼야 이제 계약 조항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긴 아쉽네, 그죠? 예, 우리 아까 그 김지훈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울진군의 시설이 그 국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민간에 주는 시설이 몇 개 됩니다. 네. 교외도 있지만은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그 관리 체제가 한 군데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 바다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자체가 한 부서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네. 한 부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오산에 있는 스쿠버 센터, 센터. 울진 해양 레포츠 센터는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네. 요트 학교는 후포에 있는 마리나에 있는 요트 학교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부회장님, 예. 그러면 울진 군만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울진 군만 그렇습니다. 울진 군만 타 지역은 그렇게 안 그렇지 하죠? 않습니다. 네, 안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3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월급을 다 집행합니다. 네. 그것도 위탁을 체육회도 줬죠. 네. 연간 3억 5천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익은 1억도 안 됩니다. 3억 5천 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3억 5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1억도 안 된다. 아, 매출이. 매출이. 그럼 2억 5천 마이너스네. 네, 계속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를 오산에 있는 해양레포츠센터와 네. 요트 학교와 같이 묶어서 네. 일어나서 한 부서에서 관리를 체제를 해라. 아, 그러면 이렇게 같이 왜 연계해 갈 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해양 레포츠니까 해양 스포츠니까 레저 스포츠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네. 요트도 의무적으로 타고. 이수를 해야 되고 스쿠버도 이수를 해야 되니 연계해서 병행해야 할 수 있다. 부회장님. 그러면 부서가 틀려도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땐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저희 이상인가요? 이상이죠. 부서가 틀리면 그 연계 프로그램 안 됩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당연히 안 되죠. 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타부서한테 이렇게 예. 해도 이것도 월권이 되는 월권이 거죠. 되죠. 왜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 부서마다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근데 국민들은 울진군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안에서 잘 비벼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현실은 또 틀리다. 네, 현실. 정무적 판단은.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성과 정무적 판단은 동떨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목소리를 좀 내주시죠. 2년 동안 내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리는 몸입니다. 아. 맨날 메아리만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네. 그래서 골프장의 문제는 울진 마르시시 골프장의 문제는 지금까지 계약법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계약법. 지금부터는 네. 계약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이런 의견이 됐을 방법이 없는 부분이지만은 네. 향후 생길 사후관리, 네. 울진 국민한테 혜택, 네. 골프장한테 혜택, 네. 지역의 일자리 창출, 네. 지역 경제적인 효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네.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고의 내용을 공개를 해서 네. 여러 채널로 앉아서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지금 10월 중순경에 공고를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 거기에서 군의도 면책은 전혀 안 된다 생각하고요. 군의원님들이 그거는
하여튼 이 사업이 이후에 뭐 진짜 이게 뭐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러네요. 예, 의원들 무조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의식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진 군의회에서는 뭐 개개인 의원들마다 뭐 의견은 좀 틀리시겠지만 빨리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건 공감하고 천억이 들어갔던 시간이 지연이 됐든지 간에 이제는 그 민간 위탁의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 내용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공고 내용에 우리가 이제 과거 혼수를 물으면 결혼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뒷이야기는 묻어두고 내가 그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는 인정하겠다. 민주주의 의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오픈해서 뭐 골프협회나 군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울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드는 계약 조항은 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보자. 공감할 수 있게.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반대표를 던지셨든 뭐 찬성표를 던지셨든 부의장님도 군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자유당 시절에 그 누굽니까 김두한 우리 의원께서 오물 추척 사건 아시죠? 진짜 막 오물을 뿌려서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끝까지 외치는 그 예전에 누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체를 터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온몸으로 육탄방어를 좀 해주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참여하는 시민사회 저희가 지금 발족을 앞두고 있거든요. 참여하는 시민사회 우리 그 회원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이게 어떤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국민들이 육탄방어를 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골프장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진짜 목티가 일어나면 안 되는 1,000억짜리 골프장 명품 아닙니까? 저희가 같이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부의장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 똑바로 해주세요. 예. 답답합니다. 사실. 하여튼 뭐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공부도 해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네네. 주민들이 국민들이 네. 편하게 골프장을 이용하고 네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네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울진 마린 CC 골프장 1,000억. 야, 이거 핵사탕인데 핵사탕.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예산인 거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회나 울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울진 군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최고의 복지거든요. 울진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유소년 골프 육성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울진 김반장이 간다 6번째 이야기 울진 마린 CC의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